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은 바이든과 SEC가 코인 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면서 61K 초중반대까지 밀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후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코인 시장에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보게 되면은 SEC가 가지고 있는 이 규제 법안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합쳐서 이걸 풀어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통과가 되는데, 국회에서. 근데 통과가 되자마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좋았던 소식이었는데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굉장히 좋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었냐면은, 미국에 있는, 특히 월가에 있는 금융권들이 암호화폐를 수탁하기 위해서, 현재는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것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돈들을, 준비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비트코인을 1억 원치를 가지고 있으면 1억 원치의 준비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월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라, 암호화폐 수탁을 하기 위해서 이 준비금을 좀 없애달라라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부분이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과 SEC까지 이제 나서가지고 이런 건 되지 않는다, 거부권을 발동하겠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법안이 무효화가 될 것 같아서, 코인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었던 이 법안 자체가 이제 무효화가 되면서 좋지 못한 소식이 전해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왜 거부를 했냐라고 봤을 때, SEC의 투자자 보호 노력을 방해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과 이제 SEC는 같은 한 통속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법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법안인데,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걸 거부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SEC 관련돼서 소식을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터뷰 그리고 빈도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SEC가 이미 합이 맞은 거죠. 그 기저에서 다른 것들과 합을 맞춘 다음에 움직이고 있고, 이런 규제가 더 타이트하게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리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SEC가 규제되지 않은, 등록되지 않은 코인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재를 하기 위한 그 전초 단계를 밟아가고 있고, 이런 소식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지면서 코인 시장에는 규제발, SEC와 이 바이든 행정부발 좋지 못한 소식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한번 63K를 도전을 하면서 끌어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제 같은 경우는 64K를 도전할 때 이제 이슈가 전달이 되면서 하락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쾅 내려앉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2K 라인에 있던 강한 롱 포지션이 모두 청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63K 근처에 강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들러 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한번 상승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리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추세, 이게 사실 차트 이런 것보다도 추세에 있어서 반등을 하는, 위로 올라갈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방향이 바뀌려고 하면은 이렇게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계속 건드리면서 그 뒤에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강한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2도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그런 단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더북상으로도 62K, 그러니까 어젯밤이에요. 어젯밤에 62K에서 63K로 쭉쭉쭉 올라갈 때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73K 라인까지 보면은 오더북상에 이제 매도벽이 많이 없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올라가려고만 하면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그게 SEC고 바이든 행정부고 또 미국에 있는 어떤 월가 특정 세력들이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려고만 하면 발목을 잡고 있고, 끌어내리는 뭔가 재료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굉장히 말려가고 있는, 말려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면서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런 것들이 3월 달부터 지금 고래들의 분배가 이어지고 있고, 이 고래들의 분배는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다시 완벽하게 매집이 들어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뭐 매집을 해가고 있는 고래들은 존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직은 뜨겁지 않다. 그러니까 일부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고래들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 보이고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황 자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한 가지 더해가지고 알트코인들도 매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알트코인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이제 김치 프리미엄을 봤을 때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같은 경우는 살짝 반등을 했는데 이거는 알트코인들을 매집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살짝 반등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외국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쭉 빠졌는데 한국에 있는 알트코인이 덜 빠져가지고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알트코인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차갑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테스트를 거쳐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수급이 중요한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간에 아주 중요한 수급 역할을 해왔습니다. 거기 통해서 돈이 70일 가까이 쭉쭉쭉 들어왔던 모습을 보였는데, 보시면 특히 4월 말부터 5월 달에 들었을 때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순유입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제약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특히 2월 3월부터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이 비트코인 가격에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다 나오진 않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프리미엄 지표는 선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프리미엄이 비트코인이 50K대에서 60K대로 반등을 했을 때 강력하게 플러스가 됐던 것처럼 그 뒤에 다시 쭉쭉쭉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갖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는 던지고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크립토 시장에 긍정적이기보다는 유출을 통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자료는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번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오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를 드리지 못했던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데요. 보시게 되면 저는 2015년도 이 16년도 사이클을 굉장히 이번 사이클과 유사하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감기 때 조정이 온다라는 거는 전에도 이미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실제로 이 플레이를 하는데 생각보다 더 깊게 조정이 오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보시게 되면 2015년도 16년도 모델을 봤을 때 2020년도와 사이클 첫 번째 2012년도 모델은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 때 가격보다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다 거기서 이제 횡보하고 있어도 그것보다 내려간 적은 없는데, 2015년도 16년도 모델 같은 경우는 반감기 때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하락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이 훨씬 더 오래가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거의 석 달 동안 이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서에스의 뷰와 동일합니다. 아서에스 같은 경우는 8월 달 이후에 반등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개월 정도 이제 가볍게 60K에서 70K 사이를 횡보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15년도 16년도 모델에 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이클 상으로는 조정이 깊게 오고 다시 올라왔다가 보시게 되면 15년도 16년도 모델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더 조정이 있습니다. 5월 달이고 5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크립토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PTSD가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이 근처에 오기 때문에 이런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조정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 뒤에 유동성이 풀리고 코인 시장이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 인하라는 건 경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말은 자산시장이 박살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산시장이 조정이 오고 박살이 나야 시장이 좋지 않구나, 그럼 금리를 인하해야겠구나, 이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할 때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간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때 이 말은 자산시장이 박살이 나서 이런 것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으로 옮겨간다라는 말과 같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 조금 더 아플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룸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조정 관련돼서는 사실 얼마나 많이 올지, 얼마나 깊게 올지, 실제로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를 우리가 참고하면서 뭐 매수매도 전략을 세우실 때 그냥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내려갈 때 지금 58K는 쇼터몰도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이자 저항, 뚫리게 되면 저항대가 되는 라인입니다. 넉넉하게 58K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리테스트를 거치는지, 개인적으로는 리테스트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부분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8K 라인이 아주 중요한 라인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좀 좋지 못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희망은 아예 없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나 가지고 있는 뭐 알트코인들을 이번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들고 그대로 다 뒤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움직임이 영원할 것인가,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채굴자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반감기가 되게 되면 채굴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상대로 채굴자들은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도 압박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과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해시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채굴자들이 드디어 항복을 시작을 했다, 비트코인 채굴하는 게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채굴기를 끄고 있다, 이런 것들과 같고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한 개 채굴하기 위해서는 85,000불 정도가 비트코인이 돼야 수지타산에 맞는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많을 때는 12만 불까지 이제 채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어쨌든 가격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이제 익스체인지 디파징 어드레스 숫자인데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던질 사람은 다 던졌고 더 이상 던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건 고무적인 게 2015년도, 2016년도에 불장이 시작될 때 사이클 구간과 굉장히 일치하는 그 어드레스 숫자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빼내갔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축 처져 있다라는 것과 같고, 이 말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채굴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거래소로 입금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예전에 반감기 때 채굴자들이 많이 던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미리 이때 말씀을 드렸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전에 많이 던진다, 많이 던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뒤에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많이 던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시장에 어떻게 보면 반전할 수 있는 이 트리거로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뭔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5월 달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굴업자들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웅크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락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2015년도 모델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조금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뒤에 우리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MVRV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또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에 마켓캡을 비교해 봤을 때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비트코인의 마켓 프라이스가 이 정도인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라갔을 때는 아직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굴자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어도 점점점 더 이제 그런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분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이제 1000개에서 10,000개 들고 있는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조금씩 다시 축적을 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고래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FTX가 이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의 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FTX가 터졌을 때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굉장히 큰 돈이 코인 시장에 코인을 하시는 분들께 자금의 유입이 점점점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걸 그냥 FTX가 돈을 이제 다시 준다라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신규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인 시장에 활력을 더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조정장에서 조금은 포트폴리오에 전략을 잘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